네, 빨간불, 한국 11위 추락. 이번 올림픽에서 나온 기사 제목들입니다. 당초에 우리 대표팀은 금메달 10개와 종합순위 10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11위라고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 11이라는 숫자에 10위를 좀 걸어볼까 합니다. 이거 누가 매기는 순일까요? 오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요즘 올림픽 경기 보면서 기껏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하고 나면 늘 다음 화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메달 순위 몇 위다, 메달 색깔별로 몇 개다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은데 오늘 팩트체크팀이 100년 전 자료까지 살펴봤다고 하죠? 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순위를 공식적으로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11위다, 미국은 1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가를 오늘 따져볼 텐데요. IOC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순위는 IOC가 공인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금메달 숫자, 금메달의 개수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아시다시피 금메달을 몇 개 땄느냐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순위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CNN,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 또 특히 이런 유럽 언론들은 같은 방식을 쓰고 있고요. 반면 같은 미국이지만 MBC나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금은동 구분 없이 메달의 총 개수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구와 경제 규모를 반영하자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그레나다, 바하마 이런 나라도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나라마다 다 다른 거군요. 그런데 사실 즐겁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굳이 순위를 매겨야 하나 싶기도 한데 이 순위를 매기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순위라는 게 거칠게 표현하면 어느 나라마다 자국용, 국내용이라는 네.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준이 바뀌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우리는 세계 5위였습니다. 그런데 총 메달 수로 기준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9위로 떨어집니다. 북한은 34위로 내려앉고요.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던 인도는 22계단이나 뛰어오르게 됩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을 보면요. 금메달이 없었던 캐나다는 27위였지만 기준을 바꿔보면 13위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 금메달 개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던 겁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출전했던 올림픽이 1948년 런던 올림픽인데요. 네. 그해 8월 15일에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미국이 645와 2분의 1점으로 1위라고 돼 있고요. 네. 스웨덴, 프랑스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5와 4분의 3점을 얻게 돼서 24위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때는 개수가 아니라 점수였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4회 런던 올림픽 때 이후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메달에 나름의 점수를 줘서 총점을 내는 방식이었고 이때는 네. 지금은 그 어디서도 쓰지 않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 결과를 금메달 기준으로 한번 바꿔보면 한국은 종합 32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이 끝난 뒤에 IOC가 낸 공식 보고서인데요.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367페이지에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걸 찾았는데 영국이 130과 6분의 1, 미국, 스웨덴 이런 순서고요. 여기에서 130이나 44는 메달의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100년 전의 자료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4회 런던 올림픽이고 메달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기에 6분의 1, 뭐 저런 숫자들은 뭡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취재하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워낙 오래된 자료라서 네. 잘 알 수가 없었는데 800여 페이지의 자료 중에서 규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6분의 1의 이 6분의 1 숫자는 6명이 또 3분의 1은 3명이 공동 수상한 걸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네. 거고요. 앞서서 제가 IOC는 순위 집계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었다는 것도 오늘 새롭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924년 파리올림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에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이 표는 눈에 많이 익으실 겁니다. 지금처럼 이때도 금메달을 많이 딴 순서로 나타냈는데 앞서 보여드린 1948년의 보도에서는 점수가 기준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금메달이 기준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론들 사이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의 기사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네. 함께 제시한 경우도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1952년 헬싱키 올림픽입니다.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1, 2위를 다퉜는데요. 미국은 금메달을 10점으로 쳤고요. 소련은 금메달에 7점을 부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식으로 보면은 미국이 소련을 60점 넘게 이긴 걸로 나오지만 소련식으로 바꾸면 두 나라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게 됩니다. 네, 기준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군요. 뭐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쟁 관계에 있었으니까 왜 저렇게 다르게 했는지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요. 나라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상황마다 목적마다 순위의 집계 방식은 다 달랐고요. 지금도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이번에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8강전에 올랐습니다. 여자 배구도 선전했습니다. 동메달 따고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남긴 선수도 네. 있었는데 우리가 종합 순위 10위라는 목표를 내걸고 열심히 뛰는 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자의적인 순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건 경계해야겠습니다. 네, 뭐 초반에 오대영 기자가 소개해준 IOC 올림픽 헌장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국가별로 전투를 벌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즐기자는 거니까 말 그대로 앞으로 이제 폐막까지 나흘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그야말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